최근에 발표된 ISM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 좀 둔화되는 흐름이 예.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한마디로 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도 살짝 나왔고, 근데 약간이에요, 예, 아직. 고용 지수도 살짝 둔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속되느냐,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둔화되고 다시금 또 좋아지느냐, 이게 좀 그게 일시적으로 바로 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분기 정도는 지나야 돼요. 네. 그게 그래야지 영향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지표가 뭐 굉장히 악하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봐요. 하지만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물가의 자극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한 연말 정도 가면은 야 이거 물가 너무 세게 올라갔다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요. 근데 연말에는 또 소비 시즌인데 이게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고용률이 떨어지죠. 아마 실업률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시세가,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9월 달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분기가 지나려면 10월 달 정도 돼야 되겠죠. 네. 앞으로 한 2달 정도 더 지나면 그때부터는 지표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를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한 2, 3개월 동안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알겠습니다. 2,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시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10월부터는 경제 지표가 조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한 주간 증시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또 우리가 다음 1시간 후에 또 이 종목 상담 코너를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상담 참여 안내 간단하게 강연회를 개최를 하고요. 저희 둘이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제와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톡톡 집어서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대박전 드리니까 많이 오세요. 네, 특히 이제 사전 예약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666-2200, 1666-2200으로 전화 주셔서 사전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많은 예약 부탁드리겠고. 그 최고의 호재는 그만큼 많이 떨어진 다음 만약에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박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거의 전 세계 아마 상승률 거의 꼴찌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전 세계 탑이에요, 탑. 예, 거의 원탑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독일 닥스가 아마 2위인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승 차이가 한 10% 이상 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저는 뭐 내년까지 보면 한 4천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굴곡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까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아직 상승 파동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상승력을 보였던 게 우리 저희 주도 섹터인 뭐 방산, 조선, 전력기자재, 원전 이런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죠. 거기다가 조방원 그래요. 예. 참 우리나라는 예.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짓는 특히나 이제 그렇게 앞에 글자 따서 네. 조방원. 네. 근데 이제 지금 주도 섹터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마케디너 네. 출연하잖아요. 거기 유비아 앵커 여자분. 네. 예. 그래서 주도 섹터 얘기하다가 유비아 앵커가 요즘 이제 조방원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요. 반바지라 그러더라고요. 반바지. 네. 반바지 뭔지 아세요? 일단 반도체일 것 같고 네. 바는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바이오. 그다음 G. 2차 전지.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이제 주도주가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3대 천왕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서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3대 천왕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2차 전지는 캐지 돌파할 거라고. 예, 2차 전지는 확실히 좀 시세가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조금 나오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약가를 이제 인하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압박을 계속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폭탄 던졌잖아요. 관세.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그것 때문에 주춤한데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조금 핫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가격적인 매력이 조방원이 가격적인 매력이 있습니까? 이미 벌써 한 네. 4, 5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가격적 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고평가도 있겠지만은 고평가 논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이제 수주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평가는 아니에요. 이제 조선주들 특히 네. 방산주들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네. 조선주는 근데 그렇게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원체 밑에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수주도 방산은 그렇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저평가 매력은 없어요. 어쨌든. 예. 이제 저평가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퍼로 따지면은 10배 이하. 뭐 예를 들어서 5배다. 굉장히 저평가되다. 그죠? PBR 뭐 0.5, 0.6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낮은 인기 업종일 경우에는 5배 이하면 좀 저평가고 그쵸. 비인기는 이제 1배 이하여야 되고. 그 정도면 너무 그거는. 네. 근데 어쨌든 초저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에서는 가격 매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수주가 많고 또 실적 대비해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도 고평가 논란이 아직까지는 일지 않지만 어쨌든 저평가는 아니에요. 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약 바이오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큰 것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지만은 그 외에 제약주들이나 바이오주들도 이제 뭐 실적이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세들이 많이 안 난 것들은 상당히 지금 가격적 매력이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가격적 매력은 좋다. 왜? 주가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제약바이오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2년 동안 계속 그냥 내리막길 쳤으니까 캐집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3대 채널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 3개월 전에 2차 전지가 캐집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걸 그때 언급을 했고 그게 2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사화되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차세대 먹거리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때문에 추후에 수요 증가가 나온다. 그거를 몇 개월 전에 제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2차 전지 관심도 없어져.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잘 가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관심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매력이 좋은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한 4개월 좀 더 남았는데 이제 8월, 9월, 10월, 12월 연말 전까지 4, 5개월 동안은 가격적 매력이 큰데 이제 업황이 턴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뭔가 이슈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자금들이 흘러가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돈을 벌죠.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도 뭐 궁극적인 목표는 다 하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투자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증시는 이제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차기 이제 주도 섹터로 지금 부각받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요점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근데 제가 또 이번에 또 다양한 이슈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만 한 이슈를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이슈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이 차세대 인공지능칩 A16 파운드리 계약을 이제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했죠. 그래서 뭐 이제 20조 넘는 그런 이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애플과 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계약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소니가 이 이미지 센서 가지고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러한 긍정적인 실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삼성전자와 이 삼성 그룹주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3인방이죠. 삼성전자, 삼성 네. SDI, 삼성전기. 근데 삼성전기도 제가 3주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네. 삼성전기 봐라. 그렇죠.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기 터졌잖아요. 다음날 바로 터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인방이 지금은 이제 주도죠. 그때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할 종목들로 제가 한 종목 꼽아달라고 했는데 삼성전기 꼽으셨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뭐야
예, 휴대폰 수혜주 최대 수혜주가 뭐라고 네. 제가 그때 삼성전기다. 네.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죠.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DB 하이텍, 두산 테스나, 네페스, 원익 IPS, 인터플러스, 인텍플러스 이제 이런 다양한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승력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자체 칩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애플, 테슬라, 아마존, 뭐 메타, 구글, 예,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챗GPT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내고 나서 인공지능이 팍 터졌잖아요. 근데 이 빅테크주들, 예, 지금 거론한 미국의 빅테크주들은 자체 칩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엔비디아 빼고는. 그다음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반도체 칩을 설계도 하고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 빼고는 나머지 그 메타라든지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칩을 만들 수 있는 그 생산 시설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기술력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들 자체 칩을 만들려고 분명히 해요. 이미 벌써 그렇게. 왜냐하면 다 인공지능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 뭡니까? 반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계부터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해서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파운드리로 넘겨야 돼요. 그럼 파운드리 1위는 TSMC예요. 그런데 대부분 빅테크는 전부 다 TSMC가 거래요. 그래서 TSMC가 지금 사실 수주량이 폭주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빅테크 다 거래라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딴 거는 TSMC의 물량 소화를 못하니까 사실 삼성으로 간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삼성이 기술력이 딸리지는 않지만은 이제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점유율 차이가 격차가 많아요. 그리고 2나노 경쟁까지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TSMC를 따라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은 뭐 앞으로 점유율을 점점 줄여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빅테크주들의 이제 자체 칩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큰 수혜를 지금 이제 애플이 뭐 아시다시피 1,000억 달러를 미국에 또 자기들도 트럼프가 또 자꾸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삼성하고 이제 협력 관계가 이어지는데 이제 다른 빅테크주들도 이제 삼성 쪽으로 넘어온 쪽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이제 날개를 달겠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수율과 그 2나노 공정, 1나노까지의 그 TSMC의 경쟁에서 기술이 뒤처지면 반도체는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돈을 많이 벌면 계속 공정에다 돈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뒤처져요. 아시다시피 지금 경쟁사가 많잖아요. TSMC가 세계 시스템 반도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SK 하이닉스 국내에서도 경쟁해야 되죠. 그다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그다음 이제 일본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반도체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까지 지금 추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번 걸 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술 이제 2나노 단계까지 넘어가고 그런 기술 혁신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2, 3년 안에 도태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사실은 과거에 이 CPU 쪽에서는 최강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보다 확 그냥 또 점유율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인텔을 지금 굉장히 그 키워주려고 지원을 제가 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쪽은 앞으로 뭐 삼성이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주도 더 들어올 거라 보고 빅테크 쪽에서 이제 투자가 더 들어온다면 계속적인 수혜를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야 뭐 당연히 수혜지만 봐야 될 게 소부장이죠. 삼성이 수주가 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관련 장비 회사들이나 삼성의 밑에 소재를 하청업체는 만드는, 수십만 개예요. 그렇죠. 네. 수십만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예요. 그럼 거기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삼성의 납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죠. 이제는 거기서 이제 터진다는 얘기죠. 반도체 장비, 특히나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나누는데 삼성 쪽에 이제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는 데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원익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원익 IPS가 있죠. KC텍이라든지 PSK. 이런 쪽에 삼성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뭐 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공정 장비에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 쪽에 점유율이 높은 쪽을 이제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비 쪽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 후공정 쪽에가 굉장히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후공정이 유망한 부분은 이제 나노 단위로 미세하게 자꾸 넘어가다 보면 이제 한계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이 유망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갔어요. 근데 가격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한번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3, 4년 동안 대시세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높은 쪽, 시세가 안 난 쪽, 그걸 택해서 그래서 이번에 요 이슈로 인해서 좀 대장이 될 만한 거라고 제가 장 마감 공개 방송에서 두산 테스나 찝었잖아요. 엄청 잘 갔어요. 터졌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은데 또 이 관련해서 이 두산 테스나가 이미 이제 웨이퍼 테스트로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거 이제 비슷한 장 마감 공개 방송에서 제가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또 이제 제가 동문 우리 이제 박정희 파트님 저번 주에 두산 테스트. 네. 근데 두산 테스트는 제가 마케드에 2달 전에 얘기했어요. 2달 전에 해가지고 거기서 대박이 터졌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종목들 또 이제 유망 종목 소개해 주신다니까 딱 끝나면 채널 딱 돌리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공개 방송은 유튜브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는 더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요 관련 여행 관련 종목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온 데다가 또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일본 오봉 연휴가 있고 또 10월부터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수기 효과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최근에 이 카지노 관련 종목 회사들이 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니까 파라다이스, GKL, 토비스, 코텍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는데 또 이번 주 신고가 냈더라고요. 네.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종목 상담을 네. 저기 몇 주 전에 한 번 네. 했어요.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조정 좀 세게 봤더니 또 튀어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로백이라고 그러니까 배팅 금액을 지금 다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배팅 금액이 이제 상향되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쓰고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출이 늘겠죠. 그래서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당연히 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요일 날 호실적으로 찝어드려 주셨던 하나투어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주 얘기했는데 하나투어 말고 노랑풍선이 상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투어도 급등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찍은 거는 다 터지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세게 터진 거 하다못해 K푸드는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박정희 마트님이 망설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성기업 얘기했는데 한성기업도 금요일날 네. 찍더라고 보니까. 네, 그것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찍으면 찍는 대로 터져요. 찍으면 찍는 대로 터지니까 이거 저희 끝나면은 저희 둘이 또 종목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그 유튜브 공개 방송, 무료 방송 바로 시작하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강연에도 인원이 다 차면 강연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666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편하게 전화하세요. 참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일단은 요 카지노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 미국 국무부가 이 북한 김여정 담화에 주목을 하면서 다시금 이 대북 관련 종목들이 또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예, 이거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북 관련주는 키맨이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네.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가 뭐 미국이 최강국이니까 트럼프가 압력을 넣으면 웬만하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사실 중동국가 이거 하다못해 이제 가가지고 얘기해도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요즘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만큼 힘이 예전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면 제가 생각에는 뭐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 과연 응할지 요즘 이제 김여정이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마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일단은 그게 개인적으로. 급선무죠. 왜냐하면 네. 북한군을 또 파병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쪽하고의 관계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는 푸틴한테 압력을 넣겠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푸틴은 콧방귀를 안 끼죠.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러시아 크렘린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제 며칠 안에 만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러시아 대통령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유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남북 경협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지금부터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면 지금부터. 사실 이 남북 경협 태바라는 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게 벌써 한 달 반인가? 네, 꽤 됐죠. 꽤 됐어요. 3대 천왕에서. 그 남북 관계 그 관련주에서 인디애플을 제가 또 타픽 종목 꽤 터졌잖아요. 터지고 뭐 그때 신원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수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전처럼 북한하고 교류가 생겼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개성공단 관련주는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는 수혜를 받을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주가는 크게 가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이죠. 모든 종목이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은 특히나 이건 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상회담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서 이제 북한과의 얘기, 아니면 또 지금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약에 또 정상회담이 전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처럼 성사가 된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또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밑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김정은이를 아마 만날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성사가 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푸틴 만나서 얘기해야 되지, 트럼프 만나서 얘기해야 되지. 네.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일단 네. 북한이 전쟁을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단 네. 끝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싱 얘기 나오잖아요. 트럼프 전에도 패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네. 지금 미국하고 이제 만약에 북한하고 이제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배제가 돼버리잖아요. 네. 패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이제 북한과의 교류를 아마 좀 더 윤석열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낼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화되고 기사가 되면 남북 관련주들은 터져요. 네, 분명히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일부 몇몇 종목들이 이제 그냥 분위기로 이제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점점 확산 분위기가 나오려면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미친 듯이 터지죠. 그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교류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이제 김정은이 만나서 딱 회담을 할 때 그때 막 종목들이 막 진짜로 막 수백 프로가 다 터져버렸어요. 진짜. 그렇죠. 예, 수백 프로 다 터졌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아직 시기는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지금의 물밑에서 좀 움직이는 것들은 좀 주시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남북 관계들은 또 한번 또 순환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좀 움직이는 일단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으니까 눌렸을 때부터 좀 서서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죠. 눌리는 게 아니라 빠져야죠. 그러니까 좀 빠질 때 네. 빠질 때 담아놔야죠. 네, 빠졌을 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진행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재계 대표단이 다음 달 한 18일 전후로 한국을 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안이 좀 유력한 그런 상황에서 이 재계 대표단이 이제 오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종목들이 또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방한을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회담이 이루어지면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끼리 이제 특히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이 정상회담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 참석 가능성이 일단 내년도에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연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전 답사 겸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온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은 참석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 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방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화장품 관련 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서 화장품 관련 쪽도 한번 강하게 한번 또 한국 화장품 얘기하고 막 터졌죠. 그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차별화 될 거예요. 이거 화장품주들은 그거 말고도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중국 소비 관련해서 또 한한유 해제. 근데 이제 그 이슈 말고 사실은 K-뷰티가 워낙 인기가 좋아요. 지금은 그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K비트가 이게 당장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류 열풍도 과거에는 이거 뭐 몇 년 가다가 그냥 반짝하겠지 사실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잖아요. 뭐 한 10년 이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K푸드, K방산, K뷰티 이런 것들이 반짝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벌써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작용을 하면서 화장품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실적과 또 수주를 겸비하는 것들, 대세된 것들이 이번에 APR이 이제 시총 아모레를 넘겼잖아요. APR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네. 예, 그다음 이제 실리콘2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1000% 올라갔어요. 실리콘2 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 K뷰티의 인기에 편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이제 가격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격 매력이 좋으면서 또 해외에서 수주가 많이 늘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가격적인 매력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힘들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으면서도 앞으로 K뷰티 인기에 계속 편승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근데 네. 이제 뭐 또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CNC 얘기도 하셨죠. 근데 CNC 인터내셔널이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하필 이 국내 립 제품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유럽 쪽과 이제 아시아 쪽, 중국 쪽 이런 이제 매출이 또 늘어나는 흐름은 수출 많이 하면 돼요. 네. 수출 많이 하면 가요. 늘어나는 흐름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2분기까지만 실적이 반짝하고 3분기부터는 확 주저앉았는데 올해는 이런 이제 양호한 실적의 흐름이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수보다 수출이 많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네. 나중에 시세 폭발력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아직 조금 덜 움직인 종목 중에 또 하나이고 ODM 기업 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그러니까 이제 가져볼 이렇게 필요성이 이제 있지 수주가 않을까.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시세가 많이 안 났다. 그런 것들은 그냥 담아두고 좀 지루하지만 놔두면 폭발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슈하고 맞물려야 돼요. 그런 시기가 다 종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종목들이 우리는 왜 주식 사놓으면 내가 사놓으면 일주일 안에 터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 세력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다 주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띄우는 거예요. 종목들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시기. 그렇죠. 아니면 그 개별 재료가 또 있거든요. 개별 재료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개별 재료가 나중에 뉴스화되고 기사화되고 그 언론에서 부각되고 그런 식에 맞춰서 주가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것 같이 생각해서 사두면 바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슈들을 이제 신경 써볼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실적 발표 다음 주가. 그래서 제가 또 컨센서스가 좋게 나온 종목들을 또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은 DB 하이텍, 화요일은 에코프로 BM, 수요일은 하나투어, 그리고 목요일은 대부시스터즈, 금요일은 네이버를 찍어드렸는데 일단 뭐 전 종목이 다 조금씩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에코프로 BM과 하나투어랑 대부시스터즈가 좀 강한 시세 흐름을 한 20% 보였습니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대부 시스템즈가 네. 찍었는데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게임을 안 한다고, 그리고 네. 게임질을 싫어한다고. 네. 근데도 제가 대부를 찍었는데 그때 그렇죠. 쿠키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애니팡인가 그 얘기도 막 하면서 근데 네. 대부가 이번 주에 한 20%인가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찍으면 잘 터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단기 시세를 강력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지금 8월달 내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제 그런 흐름이 근데 나오지 왜 않을까. 그러냐면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네. 실적 아닌 것들로 재료도 뭐 테마로 막 네. 그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별다른 이슈들이 없잖아요. 관세 이슈는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뭐 이제 대형 이슈는 뭐 사실 이제 이번에 애플하고 뭐 삼성 또 계약하고 테슬라 계약하고 이제 그게 이제 대형 이슈긴 한데, 그건 요즘 뭐 호재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없죠. 뉴스를 봐도 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명분이 되잖아요. 실적 가지고도 충분히 명분이. 근데 이제 실적은 사실은 주가의 기폭제는 되긴 하는데. 재료 이슈보다는 좀 폭발력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나와가지고 탁 하면 어떤 것도 상한가도 터지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근데 단기적으로 네.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네, 수행되는 그래도 이제 정도. 실적이 좋은 것들은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시세가 네, 납니다. 네, 네. 예, 그래도 실적 좋은 게 충분히 명분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요. 자, 월요일 날에는 잉글 우드랩, 그리고 시프트업, KT, 클래시스가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조금 긍정적으로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에 한 종목 이제 찍어보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잉글 우드랩 이거 이, 화장품이죠. 그렇죠. 이거? 화장품, 네, 시프트 시프트 보니까 게임 주고 KT는 네, 뭐 당연히 통신, 통신이고 네. 클래시스 의료, 네, 의료, 미용 예. 네, 기기. 클래시스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게 기업 내용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잉글 우드랩 이게 아마 그 외국계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잉글 우드랩이 자본이 예. 아, 왜 자본이요? 예, 예. 그 외국계 그로 알고 있어요. 화장품 회사인데 잉글 우드랩 예. 이게 아마 좀 그렇죠. 화장품적이고 미국 ODM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회사고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화장품 저도 다음 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 화장품을 찍어주시네요. 그래서 잉글 우드랩 월요일은 잉글 우드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이 컴투스 한국전력이 이제 작년도 이제 영업이익 대비 이제 컨센서스가 좀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랑 한국전력 중에서는 어떤 종목 뽑아드릴 겁니다. 둘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한국전력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 많이 네. 올랐는데 저는 한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적자가 매년 적자니까. 근데 이번에 흑자가 장난 아니에요. 다시 조 단위로 흑자가 지금 그러니까 나올 이제 예정이어서. 전기세가 이제 인상이 예, 되고 예, 하다 예. 보니까 또 원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너무 적자가 수년 동안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대가 무거운데 한전은 사실 뭐 공기업이니까 아무리 적자 나도 뭐 망할 기업은 아닌데 그럼 최근에 슬슬 반등 나오고 있는 컴투스를 찝어주시고 컴투스 별로 탐탁지 않아요. 저도 게임주를 워낙 싫어했는데 실적이 크게 좋게 나오는 거 아니는데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꼽으면 그럼 뭐 네. 당연히 뭐 컴투스를 네, 컴투스요. 알겠습니다. 화요일은 컴투스를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삼성화재와 JYP엔터가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컨센서스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 꼽으면 어떤 저는 종목? 그냥 삼성화재. 삼성화재. 엔터지를 또 싫어해요. 야, 안전하게. 근데 최근 이제 이 보험 관련 섹터가 살짝 주춤하던데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삼성화재는 자산 가치가 워낙 네, 뭐 좋긴 삼성그룹의 하죠. 네. 거의 아마 속된 말로 거의 물질 걸요. 요즘 삼성생명 생명 쪽은 영업이익이 조금 전년 대비 좀 축소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화재 쪽은 또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삼성이야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데 거기에 또 돈줄을 아마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업황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와도 사실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이제 6, 7월 달에 좀 세게 나긴 했어요. 그죠? 보험주들이. 왜냐하면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그렇죠. 예, 밸류적으로 근데 지금도 아마 밸류가 낮은 편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시에 그냥 담아둬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삼성화재로 픽업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LG, KT밀리의 서재, DB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이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컨센서스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험주는 지금 뭐 삼성화재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KT 밀리의 소재 이게 저거잖아요. 듣는 독서, 네, 그죠. 네. 음성으로 들어서 이제 저 독서.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뭐 책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 작년 저는 올해 초였나?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한동안은 그래도 그게 이제 음성으로 들으면 네. 책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 그래서 이게 인기를 좀 초반에 끌었을 네. 거예요. 근데 요즘 그래도 아마 꾸준하게 아마 그 네. 매니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KT가 인수하고 나서부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단점은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게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KT는. 알겠습니다. 목요일은 KT 밀리의 서재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슈들은 전부 다 이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023772-0269. 근데 이게 소부장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반도체 쪽, 그다음 2차전 쪽. 근데 이제 반도체 2차전 이제 메이저는 다 있죠. 반도체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이제 그 메이저들 밑에 보면 이제 하청, 우리가 이제 장비, 부품, 소재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몇백 개 될 거예요 아마 다 합하면은 그죠? 거래소 코스닥 합하면 거기서도 이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뭔가 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오늘 이제 첨보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첨보가 이제 전해질을 만들어요. 2차 전지의 그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다음 방막 이게 이제 소재의 가장 필수 소재예요. 그러니까 전해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해액은 이제 액체인데 그걸 이제 고체로 만드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어쨌든 소재 쪽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이제 첨보 BLS가 뭐 1,500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를 미래에셋 벤처에서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충당이 좀 된 거예요. 몇천억 규모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만금 쪽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이미. 군산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연간 이제 한 2,000톤에서 2,500톤 그 정도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생산 증설을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증설을 하는데 연간 뭐 35,000톤까지 2027년까지 증설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한다는 거는 장사가 안 되면 증설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아니 몇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몇천억 투자 생산 시설을 늘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지금 장사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수주가 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증설을 하겠죠. 어쨌든 증설 계획이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는 대부분 이제 적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실적까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당연히 이제 소부장 쪽에 집중을 해야 돼서 뭐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달에 한번 이제 급등이 한번 터졌어요. 첨보가 7월 달에 이제 한번 20%가 넘게 한번 급등이 터졌어요. 지금 이제 눌림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정 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담아가도 됩니다.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당장은 조금 좀 둔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한 1, 2 정도 지나면 한번 또 급등이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 매수가는 그냥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시초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월요일 45,000원 이하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45,000원 이하에서 잡으시면 돼요. 조정 나오면. 근데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시초가. 그다음 이제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6만 정도였고요. 손절가를 3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45,000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조정이 나오면 45,000원 네. 이하로 내려가면 네. 분할로 잡으시면 되고요.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시초가로 그냥 잡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첨부 제가 보기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그동안 이제 바닥을 기다가 121선 위로 지금 올라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바닥을 지나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2022년 이후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게 2년간 지속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자본 총계가 한 3,66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500억대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고평가였죠. 왜냐하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30만 원대까지 엄청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빠지면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잘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결과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었는데 한인에 오늘 인수하면서 사명이 HMM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뭐 물류 업체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수주량이 많이 늘어서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조금 단점이 조금 무겁습니다. 네,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좀 중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예, 좀 붕댕이는 좀 무겁긴 하는데 중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성은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왜냐하면 이제 5월, 6월 달에 한번 시세를 좀 강력하게 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데 HMM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어서 시세가 좀 세게 나가. 근데 이번에 SK 해운과 인수 협상이 무산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주가가 부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약간의 그런 악재인데 사실은 뭐 전제 교육이 기본 툴은 해운 물류 업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업황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업황 자체가 나빠버리면 그런 악재가 나오면 더 데미지가 큰데 뭐 물류 업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재명 정부 때 딱 기대감이 딱 한번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좀 사라지니까 붕대기가 무겁게 지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봐서는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26,000원대는 또 한번 넘어갈 거라고 봐요.
다만 한 1, 2주, 2, 3주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잘못 사셨다고 하는데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들고 하시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약간 좀 지루한 면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정체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체기를 좀 벗어나면은 한파동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네. 판단은 선생님이 뭐 지금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나시지 않았으니까 교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끌고 하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HMN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주가가 조금 아무래도 인수권이 좀 무산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오고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차익 매물도 좀 일정 부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뭐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일단 봐요. 하지만 내려갈 경우 21,800원, 그러니까 21,000원 정도 전후반 수준에서는 또 한 번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기술적인 여력이 또 존재한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주봉상 20선 정도 수준, 그리고 일봉상 120선 정도 수준에서는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바로 뭐 이제 23,500원 이상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금을 회수하셨다가 21,000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잡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이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대로 뭐 26,000원이라든지 그때 24,000원이라든지 노려볼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이제 시세를 한번 보시고 시세가 바로 안 나오면 자금을 회수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시세가 바로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터치할 수 있는 자리는 24,400원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시세가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26,000원 정도 이상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동원산업이고요. 네. 44,700원에 5%입니다. 동원산업 44,700원에 5%. 44,700원이면, 이거 수익이신데요.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 이걸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아, 비중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까지 왔을 때 비중을 더 늘려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금액에서 더 비중을 늘려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비중 늘리는 게.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저는 뭐 반대하진 않아요. 예. 사실 이제 4월 이후에는 좀 시세가 좀 나긴 했는데 지금 자체로는 실적도 좋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 쪽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빠도 경기 방어주 역할도 있고 또 최근에 K푸드 아시죠? 예, 거기에 또 예, 예. 우리나라 또 식품 업체들이 또 상당히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55,000원에서 사실은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가격적인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45,000원 이하, 만약에 45,000원 이하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세 늘려서도 돼요. 왜냐하면 비중이 지금 적으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올라갈 때는 눌려요. 왜냐하면 지금 60저항을 바로 뚫고 5만원을 뚫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시에 늘리는 거는 괜찮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뭐 비중을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늘리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5,000원대 파동은 다시 한번 내줄 거라고 봐요. 예, 충분히 그러면 가능합니다. 비중을 늘릴 때는 지금 매수가에서 아니면은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이제 차트로는요, 저점이 정확하게, 이번 주에 저점이 43,4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예, 그 예. 저점이 120일 이동평균선 자리를 깨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늘리면은 제 생각에는 45,000원 근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45,000원.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도 조금 이제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또 동원산업이 동원 FMB를 조금 이제
전부 다 이제 합병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실적과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도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이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여줘서 추가 매수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원산업 살펴보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비비안 3,788원. 비비안 3,788원, 비중은요? 예, 20%입니다. 20%요? 예, 근데 이거 엄청 손해이신데요? 예, 지금 예. 700원대인데. 예.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하도 빠져서 이걸 어째야 될지 하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거 일단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먼저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예, 근데 저기 사신 지는 안녕하세요. 꽤 오래 되셨죠? 예, 오래됐, 지금 몇 년 되셨죠? 몇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근데 이제 500년 사실 된 것 같아요. 이게 비비안이 테마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예.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뭐 대북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붙을 때 한 번씩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좀 유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이제 물론 이제 삼자 배정이라서 크게 영향은 없는데 이제 그거 나오고 나서 6월달에 이제 폭락 한번 나왔어요. 이제 지금은 뭐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만 않는다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부터 해서 박스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1,400원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올해. 그럴 때 안 빠져나오시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신 가격 지금 3,700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3,700원을 다시 회복한다. 그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저렇게 1,300원, 1,400원 이렇게 폭등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예. 빠져나오셔야 돼요. 뭐 물론 거기서 팔아도 반토막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선생님이 시점을 잘못 잡은 것도 일단 문제고요. 시점을 잘못 잡은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그때 몇 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시점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시점이 잘못된 걸 인정하더라도 내가 실행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쭉 지금 손실이 많이 났는데 손절매를 감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정을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지금 2년, 3년 들고 왔는데 또 2년, 3년, 4년 또 들고 가야 돼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잖아요. 추가매수는 하면 안 되겠어요. 추가매수 하지 마세요. 네. 차라리 예, 현금을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비비안이 지금 20%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현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잖아요? 그 50%를 더 좋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서 만회를 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비비안 자체가 물론 기업 내용적으로 뭐 굉장히 막 허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상증자까지 하는 거 보면. 그러면 더 재무적으로도 좋으면서 아니면 뭐 기업적으로도 좋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진 않잖아요. 그죠? 또 아까 지금 박정식 파트너님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CNC 같은 경우도 실적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 제가 얘기한 뭐 첨보라. 그러니까 그런 좋은 종목으로 차라리 현금 있는 걸로 만회하는 게 낫지 이거를 물타기 해가지고 또 몇 년을 가져가시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3,700원에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빠져나오려면 평단을 1,000원대로 낮추셔야 돼요. 1,000원, 1,100원, 1,200원. 그러면 비중을 얼마나 실으셔야 되냐면 지금의 20%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80%나 100% 비중을 여기다 다 때려 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균 단가 안 낮아질 거 아니에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비중 10%, 20%, 30% 실어가지고 나오실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몇 년 가지고 해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선생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는 거를 분명히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실행을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비비안 같은 경우 좀 재무 구조가 살짝 지금 보니까 안 좋네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적당히 좀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2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연속 더 적자를 기록하면은 관리 종목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 코스피라서 그럴 가능성은 없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안 좋은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별도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 지금 현금 흐름표에서 지금 기말 자산을 보니까 이거를 좀 별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도로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 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다만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100억 넘게 지금 유상증자를 이제 발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유상증자 발표를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조로 보았을 때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안 좋은 이슈가 한 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절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한번 이제 급등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면은 850원 이상 정도에서는 매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고 조금 나중에 이제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경우 850원에서 930원 정도 선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비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 종목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JNTC요. 네, JNTC 19,800원에 30%. 19,800원에 30%. 네, 지금 보니까 살짝 손실권이시네요. 살짝. 어제 따라잡으셨어요? 네? 어제 따라잡으신 거예요? 아니야. 전에 한 5월달쯤 됐어. 6월달, 5월달 이래 잡으셨구나. 예. 근데 지금 이거 더 끌고 가야 될지 지금 이대로 매도를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들어가신 지 시점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그 기업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매출은 좀 늘어나는데 이제 수익성이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적자가 좀 나은 부분이. 그다음 이제 커넥터라든지 이제 모바일 일종 글라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수준을 조금 늘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좀 박스권에 갇혔어요. 무슨 얘기냐면 등록하고 나서 33,000원 한번 시세 나고 올해 들어서 3만 원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2,000원에서 22,000원 요 사이 박스권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렬한 시세를 내려면 뭔가 좀 더 큰 명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지금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고 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올라오면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잡은 가격에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000원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매수가는 19,000원대인데 21,000원이나 2,000원대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매도 치세요. 보유하고 계시다. 왜냐면 박스를 좀 장기적으로 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많이 나오면 24,000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21,000원대 이상 21,000원, 2,000원 올라가면 파실 생각하시고 지금은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시세 난 것들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1, 2월 달에 시세 난 것들도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이게 올해 내내 장기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아요. 박스권을 그리다가 내년에는 한번 뭐 3만 원 또 갈 수도 있지만 올해는 3만 원 가기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22,000원대나 뭐 많이 나오면 24,000원대 뭐 그 정도 올라가면 이제 판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렸다가 어쨌든 올해는 꼭 매도를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JNTC 같은 경우 일단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큰 폭으로 좀 올라간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가총액을 상당히 많이 지금 키워놨어요. 1조 원대예요, 1조 원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본 총계도 일단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지금 3,100억대입니다. 3,100억대. 그래서 본연의 자산 대비 이미 충분히 시장이 한번 이제 부각을 받은 상황이고 또 거기에 세력들이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동안은 시세가 못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로 일단 단기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이 일단 유리해 보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흐름상 보면은 저항으로 지금 작용될 만한 자리가 만약에 짧게 저항으로 작용된다면 19,700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잘 나온다면 이전 고점 수준인 2,900원 정도 수준.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또 한 번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00원, 19,700원 내지는
29,000원 요 정도 선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격적인 전략 잘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본연의 자산 대비 조금 많이 조금 시가총액이 커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비 주가가 못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사신 지는 얼마 전에 근래 사셨죠? 아니요, 3월 달에 13,000원 정도 내가 사가지고, 제가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맞춰놓은 거거든요. 3월 달에 사셨는데 이제 떨어질 때 좀 밀리셨고요. 예. 그건 뭐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지는 않고 좀 적은 편도 아니고 그냥 적정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박정희 파트너님 말씀 1,000%가 났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삼성 쪽에 이제 그 수주가 좀 들어가요. 올해도 아마 수주가 좀 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테스트 장비 쪽에 특히 이제 웨이퍼라든지 메모리 칩 이런 쪽에 그 테스트 후공정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후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큰 시세들이 났어요. 대표적으로 YC 이게 YYK였거든요. 그래서 YC로 지금 3회 바뀌었는데 YC 그다음 한미 반도체 전부 후공정 팩싱 장비. 또 얘는 이제 테스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률을 검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도 9천억이지만 그때는 1조가 넘고 거의 막 1조 5천억 넘게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적은 제가 보기엔 올해는 이제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지금 약간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수익성은 좀 나아질 거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HBM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한 14,000원 정도 올라오면 1차 목표를 좀 잡고 홀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처럼 뭐 1,000% 난다든지 그거는 주가에 너무 많은 작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마시고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 정도면 좀 착실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YC 저도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 반등 흐름이 조금 시세가 살아있는 그런 격이에요. 왜냐면 121선 위로 조금 올라타면서 21선을 타고 지금 주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바로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데일리 온 유튜브 채널에 바로 지금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언급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네, 강연회 때 저희가 네. 이제 뭐 대박 좀 많이 네. 소개시켜 주신다고 그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유망 종목을 몇 개 선정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데일리에서는 처음 강연을 하지만 저는 사실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오프라인 강연을 옛날에 대전을 가서 강연회를 했었을 때 그 종목이 그 공개를 하고 나서 500%가 터졌어요. 그래서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근데 네. 진짜 아니면 심혈교에서 유망 종목도 알려드리고 또 요즘 저희가 1등급 대장주 매매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매매 스킬 하는 법도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무기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멀티를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장기도 필요하지만 단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기만 또 필요해가지고는 안 돼요. 중장기도 같이.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중장기도 중기 스윙 중장기도 잘해야 되고 단기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좌를 팍팍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이번에 강연회 때 8월 30일 사전 전화 1666-2200번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강연회 참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전화하시고 이거 끝나고 저희가 10시에 유튜브에서 바로 공개 방송합니다. 저번 주에 얘기하신 거 팍 터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찍으면 터집니다. 그럼 오늘 또 뭘 찍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데일리온 채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추가적인 종목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무리 짓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